네, 투자 심리가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NH투자증권의 나정환 투자전략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정환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그래도 긍정적으로 시작은 했는데 계속해서 시장이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텐데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연고점 수준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또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까지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불안감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FOMC 이후에 점도표 결과가 나온 이후에 미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내년까지 아무래도 이어질 수 있고 내년 금리 인하폭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좀 축소되면서 미국 10년물 금리 자체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이렇게 높은 금리가 지속되는 영향은 주가의 전반적으로 상승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또 물가 재상승 우려 이런 부분이 더해지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WTI 기준으로 지금 배럴당 90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미국의 자동차 노조 UAW 파업이 지속이 되면서 이 임금 상승 우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또 국채 금리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연준 위원들도 계속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11월에 그래도 금리를 한번 올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10년물 금리 자체가 조금 내려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9월 30일에 미국 내년 예산안 마감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된 게 아직 없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가 지금 휴회인데 오늘 밤 그 미국 시간으로 26일부터 이제 임시 예산안에 대해서 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런 정부 셧다운 불확실성 이런 점도 있다는 점도 지금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주가가 빠지는 것도 사실 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주가가 가기 어렵고 말씀 주신 대로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앞두고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하고 있다 정도로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추석 연휴가 월말 월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갖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라는 점도 부담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될 겁니다.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지표를 보자면 크게 기대감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개선이 가능하다면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저희는 수출 지표는 그래도 9월, 10월에는 뭐 4분기 전반적으로 조금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기반해서 코스피 박스권 하단에서 좀 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9월, 10월 달이 원래 계절적으로 한국 수출 성수기에 해당을 합니다. 왜냐면은 미국 기업이 연말에 이제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재고를 채우는 수요가 좀 크게 늘어나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 역시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재고 확충에 따라서 수출 물량 자체가 조금 증가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9월 달, 10월 달 한국 수출도 조금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9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그액 전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8% 증가를 했는데 이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마이너스 7.9%. 마이너스긴 한데 그 8월 달 그 같은 기간 대비해서 보면은 이 마이너스 폭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로 인해서 그 연말 시점 아니 지금 월말 시점에 조업일수 자체가 좀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헤드라인 수치만큼 뭐 엄청난 플러스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이 계절적 성수기를 감안했을 때 수출 지표가 조금 이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조금 코스피 상관관계 가장 높은 이런 수출 지표이기 때문에 코스피 방향도 좀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미국에서 기술주들, 특히나 큰 IT 기업들이 갖가지 행사를 열게 됩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메타 커넥트 2023을 열고 생성형 AI 챗봇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 2023을 30일에 연다라고 합니다. 간밤에 일론 머스크의 X 계정에 옵티머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블록을 하고 또 요가를 하는 영상이 또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되기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사들이 지금 무너진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메타와 테슬라의 VR, AI 행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기술주 투자 심리를 이렇게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라면은 근본적으로 기술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가 되었겠지만 고금리 장세가 내년까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하락으로 인한 기술주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기술주 주가가 지금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금리는 올랐지만 사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올란 것도 개별 종목 위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어제 오픈 AI 출신 개발자로 구성된 엔트로픽이라는 AI 회사에 4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러면서 엔비디아가 한 1.5% 상승하는 등 AI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나 테슬라의 이런 VR, AI 행사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에서 예상보다 좀 진척된 상황을 보여줄 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단기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요인이다 정도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또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2차 전지에 또 힘을 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2차 전지와 관련된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2차 전지 단기적으로 조금 부진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좀 근본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리튬 가격이 바닥에 도달했다는 확신, 그리고 전기차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좀 진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결국 P와 Q 관점에서 저점에 근접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자체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리튬 생산 업체들 생산 원가 이거를 좀 고려한 결과 리튬 가격이 저점이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Q 관점에서도 유럽 쪽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을 좀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이 전기차 전환 시점 좀 늦어진다는 이슈라든지 중국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조금 부진하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EV 가격 인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수요가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P와 Q가 좀 바닥에 다다랐다라는 이런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은 2차 전지가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겠다라는 투자 의견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또 어려운 시장에서 선전을 했던 것이 은행, 금융을 비롯해서 배당주가 됐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신 반도체와 배당 모두 저희는 지금 4분기에 좀 좋게 보고 있는 업종들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2분기부터 좀 감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면서 공급 과잉을 좀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그간 수요 부진 때문에 감산 효과가 본격적이지 않았는데 4분기부터는 그 수요가 좀 개선되면서 반도체 가격 반등이 좀 나타날 걸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배당 관점도 최근 코스피 주가 지수 자체가 2,500대에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조금 은행이라든지 통신 서비스 이런 고배당 업종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는 현상을 관측하실 수 있어요. 최근 배당주 펀드로도 조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서 배당 플레이는 좀 유의미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 은행 같은 경우 부동산 PF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실적 자체가 좀 견조하고 배당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때문에 은행이라든지 이런 배당 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나정환 투자전략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